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정보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2급 2회에 대한 풀이이고요. 자, 2급 자체는 1회 시험과 2회 시험 자체가 필기시험 객관식 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급의 2회 문제 우선으로 그 풀이를 2급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그 숙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시험지가 8페이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80문제 중에서 자, 1과목, 2과목, 3과목이 각각 1번, 26번, 27번, 52번, 53번, 80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목별 배점은 각각 1.25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문제수를 하게 되면 32.5점, 32.5점, 35.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합격 기준은 총 60점 이상이어야 되며 각 과목별 40% 미만을 과락으로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TCP/IP를 기본 프로토콜로 사용하지요.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인터넷을 통제하는 중앙기구가 있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하는 중앙기구도 없거니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3번 올바르지 않은 답 3번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 4번 인터넷상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의 처리 및 전송이 용이하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국가 5대 전산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밑에 제가 그 참고할 사항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국가 5대 기관 전산망은 정부 행정 전산망이 있고요. 자, 나티스, 자, 금융 전산망이 있습니다. FNIS 3, 국방 전산망이 있고요. DNIS, 자, 공안 전산망이 있습니다. SNIS, 학술 전산망이 있어요. 자, KREN, KREO, 넷이라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NSF겠습니다. 자, NSF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이니셜로서 미국 국립과학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해킹 사범 검거, 인터넷 주소 관리, 이용자 보호, 인프라 보호. 자, 여기 보시면 다 그럴듯 하겠습니다만 해킹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겠죠. 자, 그래서 3번에는 1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정책을 제가 캡처해 봤습니다. 자, 상담 서비스, 자, 해킹에 대한 신고센터죠. 인터넷 정책을 기획하고요. 교육도 합니다. 인터넷 주소 관리가 원래는 가장 그 중요한 주요한 그 사업이겠죠. 자, 인터넷 침해 대응이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아까 우리 보기에 있었죠? 인프라 보호 역시 있었습니다. 산업 육성, 해외 진출 및 국제 협력까지 이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 자원을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4번의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인터넷 리소스 가이드, IRG라고 하는 그런 문서이고요. 자, FYI는 for your information, 정보에 이거한 그러한 간행 그런 어떤 제작물이죠. 자,
4번의 FAQ는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것은 가장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어떤 문서들이겠죠. 자, 4번의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호스트, 즉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숫자로 된 IP 주소를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맞는 얘기고요. 바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글 도메인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도메인 네임에는 콤마와 언더바 등의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예, 도메인에는 콤마 안 되고요. 언더바 안 됩니다. 오히려 빼기 기호가 가능합니다. 자, 4번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별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메인의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답을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국내 2단계 도메인과 그 성격이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N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미리 올바른 내용들을 실어 놓았는데요. NE 여기에 보니까 연구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자, RE 가보니까 RE가 연구소고요. NE가 네트워크 기관이네요. 자, 그래서 역시 잘못됐습니다. 자, GO는 정부기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3번이 정답이겠고요. PE. 자, PE는 연구기관 여기 없죠. PE가. 따라서 6번의 답은 3번 GO 정부기관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중 영국의 도메인은, 즉 영국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CN 이것은 중국이겠죠. China. 자, 프랑스. 자, 바로 UK가 영국의 도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 이름, 국가 도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국가 도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카메룬, 즉 이게 중국이고요. 콜롬비아, 이건 북한입니다. 자, DK, 덴마크, 스위스, 독일, 이집트, 프랑스, 자, 영국, 바로 우리 답이고요. 이탈리아, 일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멕시코,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각국의 도메인 더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실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IPA 클래스 중 국가 및 대형 통신망에 사용되는 클래스는 그것은 호스트 수를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A 클래스가 바로 정답이겠죠. 자, 비교적 매우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였고요. 8번에는 답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IP 버전 6 새로운 내용이죠. 새로운 IP 주소 체계 유형 중 멀티캐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볼까요? 멀티캐스트는 수신자에게 일일이 정보를 보내지 않고 다수에게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이다. 정보를 하나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유니캐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단일 통신자와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 아니고요. 2번 여러 노드들에 속한 인터페이스의 집합을 지정하며 멀티캐스트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전달한다. 이게 바로 멀티캐스트를 설명하는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4개의 필드가 8비트로 구성됐다. 단일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여 전달한다. 자, 가장 올바른 것은 바로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우편의 헤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전자우편의 헤더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일단 from은 보낸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 자, 그 다음에 to는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 자, 그 다음에 cc는 참조할 이
자, BCC는 수문 참조에 대한 내용. 자, 제목은 subject. 자, 전송일자 시간은 date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없는 게 바로 reply to라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수문 참조인의 전자우편 주소는 밑에 BCC라는 게 있었어요. 따라서 10번에 4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전자우편의 에러 메시지 중 수취인 측의 메일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할 때 보이는 에러 메시지. 자, user unknown. 자, 유저를 모르겠다는 뜻이고요. network unreachable.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겠죠? connection refused. 자, 연결을 거절당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4번은 sender blocked. 자, 블락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취인의 메일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한 것은 바로 3번 connection refused가 접속 불가능할 때 보이는 에러 메시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11번의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FTP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특정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하기 위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 딩동댕 바로 맞습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자, 2번 파일뿐만 아니라 폴더도 전송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전송 중단 시점부터 재전송이 가능하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4번 등록된 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굳이 계정을 받지 않고도 손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이 바로 anonymous라는 게 있었어요. 따라서 등록된 자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자, 올바르지 않은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원격지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기 위해 사용하는 FTP 명령어는 무엇인가? 자, FTP 명령어 중에서 지금 연결을 끊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답은 3번입니다. close FTP, 즉 FTP의 연결을 끊는다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13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TP 명령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유즈넷의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듀크 대학원생이 개발한 전자게시판이다. 제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통제력을 가진 조직이나 사람은 없다. 예,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뉴스그룹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뉴스 헬퍼라고 한다. 예, 그렇지 않고요. 뉴스그룹을 관리한다라기보다는 뉴스그룹을 접속해서 올리고 글을 올리고 하는 유즈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었던 익스프레스 그 프로그램을 쓰시면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유즈넷도 접속해서 우리가 도움을 유즈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룩 익스프레스 또는 아웃룩을 이용해서 유즈넷을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14번에는 3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4번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뉴스그룹에 기사를 올릴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15번입니다. 자, 유즈넷 관련 용어 중 헤더의 뉴스그룹즈에 여러 개의 뉴스그룹들을 콤마로 나열해서 적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자, 15번의 용어는 뭐냐면 여러 곳에, 그러니까 한 곳에 올리는 것은 포스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 곳에 올리는 것은 그거는 교차 투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 중재그룹이나 다이제스트는 뭐냐면 일종의 올리는 글에 대한 어떤 점검 수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중재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중재 그룹이 올린 글을 좀 더 간략화하는 것을 다이제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등록된 사용자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예, 맞는 얘기이고요. 2번 일반적으로 파일의 전송이나 상대방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대용량의 동영상 파일은 저작권법의 위반으로 인해 전송이 불가능하다. 자, 이건 저작권이 있는 것만 전송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그 용량이 큰 동영상일지라도 우리가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홈 같은 걸로 우리가 보내잖아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답이고요. MSN은 윈도우 라이버 메신지라는 이름으로 메신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7번입니다. 채널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표준 키보드의 아스키 문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얼굴을 표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모티콘 얘기인데 좀 더 그 최근에 나온 단어 그 용어를 보면 스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표정을 연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눕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거는 용어를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고요. 아바타는 분신, 뭐 화신 이런 뜻이고요. 사이버상의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자, 두 문자어는 낱말의 머리 글자를 모아서 만든 준말이고요. 한국의 뭐 자민련, 노사모, 포탈 사이트의 포탈, 뭐 이런 것들 줄임말들 특히나 그 머리 글자를 이용한 말, UN, 나토, DNA 이런 것들 전부 두 문자어들입니다. 자, 플래시몹은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 장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모입니다. 그리고 뭐 행사, 황당한 행동을 한 지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우리는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문제 18번입니다. 정부와 소비자 간의 전자적 거래로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 관공서 민원 서류, 인터넷 신청 등 전자적 서비스를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자상거래에서 비즈니스, 기업은 B, 자, 그 소비자는 컨슈머 또는 커스터머, 그래서 C, 이렇게 B2C, C2B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관공서, 정부를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는 뭐죠? government, 이니셜 G입니다. 따라서 G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보시면 정부와 소비자라 그랬으니까 소비자를 의미하는 C. 그래서 G2C가 여기에서 질문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지불 보안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전자상거래 프로토콜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SET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 SSL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S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아래 보기 중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19번의 1번 SET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 가끔가다 뉴스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지만 방송도 되고 영화 상영도 되고 한다라는 거죠. 자, 20번의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정보는, 자, 21번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상 돼야 되고요. 2번 화상, 3번 이름, 4번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21번에는 당연히 4번을 답으로 선정하셔야 되겠죠.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죠. 자, 21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입니다. 저작인격권 중 출판권은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을 경우 맨 처음에 출판한 날로부터 몇 년간 존속하는가. 자, 이것은 3년이라고 해요. 출판권은 그 출판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그 저작인격권을 존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요것을 어려운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우리는 인증서라고 합니다. 자, 24번의 답은 2번 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를 들어서 엑스키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겠죠. 자, 다른 것 수호천사 아이플러스 NCA 페트롤 전부 다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고요. Fast Stone Capture라는 건 뭐냐면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파일 자료실에 있는 그 로고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Fast Stone Capture 같은 프로그램을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24번에는 답 3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FTP 사용 시에 네티켓으로 틀린 것. 자, 1번 파일을 송수신할 때는 업무 시간을 피해서 한다. 예, 맞는 얘기고요. 자, 파일을 올릴 때는 사전에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3번 파일은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동일한 파일을 올려도 상관없다.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요 내용이 틀린 거고요. 4번 상업용 프로그램은 업로드하지 않는다. 예, 요것도 아니겠죠. 자, 23번에는 틀린 답 25번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유즈넷의 네티켓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1번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기가 틀린 거죠. 개인적 사용은 안 되겠죠. 24번에 1번 곧장 틀린 답 나왔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뉴스그룹에 맞는 성격의 글을 올리고요. 당연하죠.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예, 물론 좋고요. 4번 가능하면 제목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정한다. 예,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26번에 틀린 답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장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키보드, 터치패드, 플라터, 라이트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키보드는 입력장치, 터치패드도 입력장치,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트펜도 입력장치입니다. 그럼 누구? 플라터는 프린터와 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이것은 다른 건 다 입력인데 이 친구는 뭐다? 출력장치입니다. 따라서 27번에는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28번에는 요거를 freewar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룹웨어는 이제 그룹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겠죠? 자, 미들웨어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이고요. 쉐어웨어는 말 그대로 지금 공유에 쓸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하는 28번에서 질문하는 답은 2번 freeware입니다. 무상으로. 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된다고 했어요. 자, 저작권 관련 용어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어웨어 있어요. 사용 기능 또는 사용 기간에 한을 두어서 무료로 배포한다는데 키포인트가 있고요. 쉐어웨어. 자, 알파 버전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 테스트할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패치 프로그램은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업데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29번에 보면요. 부트 바이러스 하드디스크의 가장 처음 부분인 부트 섹터에 위치하여 하는 메모리 상주형 바이러스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파일 바이러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맞습니다. 자, 3번 웜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와는 달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매크로 바이러스는 인터넷 서핑 시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exe 파일에 감염된다. 그게 아니라 엑셀이나 이런 사무용 프로그램, 주로 이제 오피스 안에 있는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의 매크로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29번에는 틀린 답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다음 중 나머지 색깔 용도가 가장 다른 프로그램은, 자, 1번 노나픽스, 2번 V3 라이트, 3번 알야, 4번 A-베이스트.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2번, 3번, 4번은 바이러스 진단 치료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루나픽스는 사진 합성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30번에는 1번을 나머지 것들과 다른 그런 그 내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1번입니다. 전용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접속할 때 비교적 필요한 장비와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허브 통신장비 맞고요. 자, 2번 CSU 통신장비 맞습니다. 자, 3번 넷뷰, 이건 여러분들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3번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4번 DSU 역시, 자, 밑에 내용을 좀 보면 디지털 데이터 전송 회선 양 끝에 설치되어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전송로에 맞게 알맞은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방식의 전송로에서 이동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장비가 바로 뭐라고 한다? DSU라고 합니다. 자, CSU는 채널 서비스 유닛 처럼 채널 교환 장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역시 장치입니다. 전용 회선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및 버퍼로서 동작을 하는 그러한 통신 장비입니다. 자, 31번의 답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데이터가 전송되면서 케이블에서 신호 손실이 일어나면 감쇄되는 신호를 증폭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리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 1번 나왔고요. 자, 밑에 내용을 좀 보면 리피터, 디지털 신호는 전송거리가 멀수록 신호가 감쇄됩니다. 리피터는 이러한 감쇄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간격마다 설치되어 감쇄되는 신호를 증폭시켜 목적지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자, 브릿지는요, 다리란 뜻이죠.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비이고요.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을 합니다. 자, 라우터는요, 동일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로 네트워크 계층 간에 서로 연결합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경로, 라우팅을 하고요. 빠른 길로 가는 트래픽을 이끌어주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ESDN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 접속 방법이 있죠. 자,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오디오, 비디오, 사람의 음성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채널은, 자, 33번에는 2번이 답입니다. B채널. 자, 보면요. 각각 채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용자 정보 채널로서 한 개의 음성통화의 데이터 또는 한 개의 음성통화의 저속 데이터를 복합하여 전송할 수 있고요. B채널을 통하여 다른 ISDN 가입자의 와 회송 교환, 패킷 교환, 반영구적 전용선 방식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33번의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이론상으로는 최대 1Mbps의 전송이 가능하다? 예, 그렇지 않고요. 최대 100Mbps의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곧장 틀린 답 나왔고요. 2번.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다. 자, 케이블 TV망은 아날로그 맞고요. 자,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예, 맞고요. 4번 시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이용 가능하므로 큰 부담이 없다. 예, 4번 맞는 얘기입니다. 34번에는 1번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VDSL은 무엇의 약어입니까? 자, 외우셔야겠죠? 자, 2번에 보시면 Very High Data Rate. 자, Digital Subscriber Line의 줄임말을 우리는 VD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